자, 2022년 3회 CBT 보고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수은주 760mm HG 압력은 수주로 얼마가 되는가? 자, 수은주 760mm HG 1ATM이죠. 1ATM은 760mm HG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다 H2O 우리가 수주로 환산하게 되면 10.332 메다 H2O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고압가스 종류별 발생 현상 또는 작용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수소는 탈탄 반응, 아세틸렌은 아세틸라이드 생성, 염소는 부식, 4번에 암모니아 카르보닐 생성.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르보닐이라는 것은 금속 원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했을 때 발생되는 화합물을 우리가 카르보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3번에 다음 중 수소의 제조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1번이죠. 공기액화 분리법. 우리가 공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공기액화 분리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4번에 도시가스 제조 방식 중에 촉매를 이용해서 사용온도 400에서 800도에서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등의 저급 탄화수소로 변환시키는 프로세스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을 가해서 분해를 일으키는 프로세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접촉 분해 프로세스는 약 400에서 800도,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400에서 800도에서 저급 탄화수소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접촉 분해 프로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온도가 높은 800에서 900도 정도에서 우리가 분자량이 큰 탄화수소를 열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열분해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로 봤을 때 400에서 800도 그러면은 접촉분해, 800에서 900도 열분해 이렇게 되겠고요. 뭐 부분 요소는 연료를 일부 연소시켜서 그 낮은 발열량의 가스를 제조하는 방식이 되겠고, 수소화 분해 프로세스도 수소의 공전 하에서 분해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답은 2번. 자, 5번에 공기와 혼합된 가스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 가스는, 자, 일반적으로 간선가스는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예외적인 게 있죠. 그게 뭐냐?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 것. 그냥 반대로, 그죠? 좁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압력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폭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지만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좁아지는 것은 일산화탄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atm까지는 좁아지다가 10atm까지는 좁아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넓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수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일산화탄소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넓어지는 것은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6번 다음 중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특정 고압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용 신고를 해야 되는 것, 뭐 수소, 산소, 뭐 에카암모니아, 아세틸렌, 에카염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포스핀, 그죠? 그 다음에 셀레나 수소, 3브라 질소, 4브라 규소, 게르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4번에 5브라 붕소는 없다. 그죠? 5브라 붕소. 5브라 비소는 있습니다. 비소. 그죠? 근데 붕소는 아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암모니아 충전 용기로서 내용적이 1000리터 이하인 것은 부식 여유 두께 수치가 A mm이고, 염소 충전 용기로서 내용적이 1000리터를 초과하는 것은 부식 여유 두께 수치가 B mm이다. A와 B 알맞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염소하고
두 가지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내용적이 1000리터 이하인 것이 있고 1000리터 초과 이렇게 되겠죠? 염소도 마찬가지 1000리터 이하인 거. 그죠? 그 다음에 1000리터 초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식 교유 두께 수치로는 1, 2, 3, 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리터 이하인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1mm가 되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1000리터 초과가 되겠죠. 초과 5mm입니다. 1, 5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8번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표시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에 지하의 매설하는 배관은 그 외부의 사용가스명, 최고 사용압력,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하에 매설했을 경우에는 가스의 흐름 방향은 생략. 그래서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세 가지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9번에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하는 희생양극법에 의한 전위 측정용 터미널은 몇 메다 이내의 간격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전위 측정용 터미널 희생양극법은 300m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죠? 300m 이내의 간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 전원법 500m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희생양극법 우리 300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10번에 특정 과가스 사용시설에서 취급하는 용기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뭐 40도 이하 유지, 40도 이하, 그죠? 가스는 항상 40도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다. 과가스 충전 용기를 사용한 후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열어둔다 이렇게 되는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밸브를 잠궈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11번에 자연 환기 설비 설치 시 LP가스 용기 보관실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라면 통풍구의 크기는 몇 제곱센치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단 철망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LP가스의 용기 보관실 자연 환기 설비 통풍구의 크기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어떻게 됩니까? 300제곱센치의 크기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3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면 900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3번. 자, 12번에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중에 내용적이 얼마 미만인 충전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대하여 밀폐된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자, 200ppm 이하의 맹독성 가스죠.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밀폐된 구조로 적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000리터 미만인 경우는 밀폐된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성가스의 경우는 밀폐된 구조로 적재함이 부착된 전용 차량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0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밀폐 구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리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상용 압력이 10MPa인 고압설비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얼마인가? 자,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내압 시험 압력이죠. 곱하기 뭡니까? 0.8, 8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압 시험 압력을 또 구해야 되겠죠? 내압 시험 압력은 여기서 얘기하는 상용 압력, 그러니까 사용 압력이 되겠죠? 상용 압력 곱하기 1.5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적용하면 10 곱하기 1.5죠. 요게 내압 시험 압력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0.8을 곱해줌으로써 안전밸브 작동 압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2MPa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4번. 국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발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제곱센티인가? 단, 도시가스 월 사용 예정량 산정 기준에 따른다. 도시가스 월 사용 예정량 계산식 보게 되면 Q는 돼요. 1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000. 여기에 A 곱하기 240. 그죠? 플러스 B 곱하기 9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의 경우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 명판에 기재된 가스 소비량, 그 다음에 B는 산업용이 아닌 명판에 기재된 가스 소비량 합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11,000이 LNG의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5번. 도시가스에 안전하게 공급되어 사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의 내용인데요. 정확히 출구에서 측정한 가스 압력은 1.5kPa 이상 2.5kPa 이내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사용하는 최고 압력으로 정확히 출구 측 압력은 2.5kPa 이하인 경우에는 2.5kPa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밖의 것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정하는 정확히 최대 출구 압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히 출구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 이상 이내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2.5kPa 이하인 경우는 2.5kPa로 말하는 겁니다. 출구 압력이 2.5kPa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도시가스 매설 배관에 보호판은 누출가스가 지면으로 확산되도록 구멍을 뚫는데 그 간격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호판은 직경 30mm 이상 50mm 이하의 구멍을 3m 간격으로 뚫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3m 이하의 간격,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직경 30mm에서 50mm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긴급 차단장치 조작 동력원이 아닌 것은, 그래서 긴급 차단장치는 우리가 애압, 기압, 전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압이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산화에틸렌 충전 용기에는 질소 또는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그 내부가스 압력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산화에틸렌에 저장된 그 및 충전 용기는 45도, 그죠? 45도에서 압력이 0.4MPa 이상이 되도록 질소 또는 탄산가스로 충전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다음 중 이중배관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중배관, 이중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염소, 포스겐, 그죠?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염화메탄, 아흐산가스, 황화수소, 산화에틸렌, 암모니아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산화탄소는 관계가 없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도시가스 본관 중 중압배관의 내용적이 9세제곱미터일 경우 자기압력 기록계를 이용한 기밀시험 유지시간은, 자, 자기압력 기록계의 유지시간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24분이 되겠고, 1에서 10세제곱미터까지가 되겠죠. 여기는 240분이 되겠습니다. 240분. 그 다음에 10에서 300 미만일 경우에는 24 곱하기 초과분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9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240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은 개방된 공장의 국부 난방 시설, 경기장의 성화대, 그 다음에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또는
절단 설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관계없는 것은 3번입니다. 상하 방향,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중에 두 방향 이상의 외기에 개방된 가스 사용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시설로는 두 방향이 아니고 세 방향 이상일 때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비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변화시킬 수 있는 열량이다. 정의죠, 그죠? 일반적으로 금속의 비열은 작다.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의 변화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열이 작아야 되죠. 1도씩 변화시키는데 열량 값이니까요. 그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물은 비열은 1입니다. 그죠? 자, 수소 폭명기는 수소와 산소의 혼합비가 얼마일 때를 말하는가? 수소, 산소의 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의 폭명기 보시죠. H2 플러스 O2 해서 이 H2O가 나오죠. 그러면은 2분의 1 그죠? O2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2몰 그죠? 되겠죠? O2 이렇게 했을 때 2H2O 2몰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2대 1이 됩니다. 그죠? 답은 2번. 24번의 과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의 과가스 특수 제조가 되겠습니다. 과가스 특수 제조가 아니고 특정 제조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가 아닌 특정 제조 답은 1번. 25번 독성가스에 사용하는 내용적인 몇 리터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노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방류턱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방류턱 설치 기준 이렇게 보면 가연성이나 산소 같은 경우 그죠? 가연성 가스나 또는 산소 같은 경우는 1000톤 이상 그죠? 1000톤 이상이죠. 그 다음에 독성 같은 경우는 5톤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액기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수액기 같은 경우는 내용적이 10,000리터 이상일 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0,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액화 암모니아 50kg을 충전하기 위해서 용기의 내용적은 몇 리터로 해야 되는가? 암모니아 정수는 C 1.86이다. 정수 C는 1.86이다. 자, 우리가 뭡니까? 용기의 저장 능력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계산식 W 그죠? 이 킬로그램이죠. 자, C분의 V입니다. V 최적 그죠? 리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 50kg은 C 정수 1.86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V의 값은 93이 되겠습니다. 27번 LPG 저장, 충전, 저장, 집단 공급, 판매 시설, 영업소의 안전성 확인, 적용 대상, 공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하 탱크를 지하에 매설한 후에 공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적용 대상 공정에서는 우리가 뭐 지하 탱크 같은 경우는 매설 전의 공정입니다. 매설 전 그죠? 매설 전의 공정의 경우 적용 대상 공정이 되고요.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 및 처리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 경계가 얼마의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는가? 갈로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업소 경계를 반대편 끝으로 보는 경우는 뭡니까? 호수, 하천, 바다, 도로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관계없는 것은 1번 산은
뭡니까? 입구를 사업소 경계로 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산이 되겠습니다. 29번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심도를 확보할 수 없거나 타 시설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호판을 설치한다. 압력이 중압배관인 경우 보호판의 두께 지름은, 자, 우리가 보호판의 두께 지름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고압의 경우에 6mm 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외에 고압배관 그 이외에 고압 이외에는 4mm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압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죠? 4mm.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간선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 설비와 몇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그죠? 그래서 지금 간선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 설비 외면으로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 가연성가스 제조설비, 고압가스 설비까지 거리는 5m 이상 이렇게 되고요. 산소 제조시설,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게 가연성인 경우가 있고요. 가연성의 경우는 5m 이상으로 하고요. 산소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m.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산소 제조시설은 10m, 가연성 가스 제조시설은 5m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가스 설비를 수리할 때 산소의 농도가 몇 프로 이하가 되면 산소 결핍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가? 그래서 통상 18% 또는 16%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좀 하더라고요. 근데 18% 이하일 때를 우리가 산소 결핍 이렇게 되고요. 16%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떤 산소 결핍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6%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도시가스 사업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 법령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총괄자, 부총괄자, 관리 책임자, 관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책임자라는 것은 없다. 책임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는 있고, 그러니까 총괄자와 부총괄자는 있다. 그죠? 부총괄자는 있다. 근데 책임자, 그죠? 책임자는 그냥 책임자만 있지 부책임자는 없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맞는 설명은 1번입니다. 표준대기압에서 영도시에서 수온주 760mm에 해당하는 압력을 말한다. 표준대기압 우리가 760mm 지지가 되죠. 맞죠, 그죠? 2번 진공압력이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대기압력과 절대압력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뭡니까? 대기압에서 이게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죠. 진공압이기 때문에 진공압은 뭡니까?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용기 400에 가해지는 기체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며, 대기압과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게이지 압력은 그냥 말 그대로 게이지 압력이죠. 그냥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을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죠? 대기압과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을 합한 것은 절대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압력이란 표준 대기압 상태를 0으로 기준해서 측정한 압력이다 이렇게 되는데, 완전 진공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절대압이라고 하죠. 표준 대기압을 해서 0으로 측정한 압력은 게이지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34번 공기 중에
10% 존재 시 폭발성의 위험성이 없는 가스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폭발 범위가 한이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안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13.5에서 14.5다.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3에서 12.4. 3번 사나이 틀린 3에서 80%. 4번 같은 경우는 4에서 46%. 그죠? 그래서 10% 내의 한이 존재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다. 자, 35번 질소가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질소가스는 방전용이 아니고 치환용이다. 그죠? 치환용으로 사용되는 가스가 질소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간섭가스 취급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폭 공구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간섭가스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뭡니까? 점화원의 발생을 방지하는 공구를 사용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릴륨 합금 공구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무, 나무 공구들입니다.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1번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네, 답은 1번. 37번 다음 중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되지 않는 가스는, 자, 헨리의 법칙 이렇게 나오면 헨리의 법칙은 물에 대한 용해도, 그죠? 기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 녹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용되는 기체는 수소,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자, 이것들은 잘 적용되는 기체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모니아하고 염화수소의 경우는 잘 적용되지 않는 기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의 암모니아. 자, 38번에 다음 중 인계 압력이 가장 높은 가스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35 atm이고요. atm 값으로 2번 같은 경우는 50.5, 3번은 53.2 atm, 4번의 염소 같은 경우는 76.1 atm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연력학적 계가 주위와의 열교환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가? 열의 출입이 없는, 열교환을 하지 않는, 열 출입이 없는 상태, 뭡니까? 단열이 되겠죠. 단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등호는 동일한 온도고요. 등적 마찬가지죠. 동일한 체적, 등압 동일한 압력입니다. 그죠? 단열, 열 출입이 없다.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염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에 건조 상태의 상온에서 강제대에 부식성을 갖는데, 이 건조한 상태가 아니고 수분과 작용을 해서 부식을 시킵니다. 그죠? 수분. 그래서 수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염산을 생성해서 부식을 시킨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LNG와 S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SNG는 대체 천연가스 또는 합성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LNG는 뭐냐? 액상 상태의 나프타를 LNG라고 한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죠. 그 다음 LPG는 뭡니까?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 다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일반적인 기체에 있어서 정압비열과 정적비열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비열비라고 하죠. 비열비 K는 이렇게 되죠. CV분의 CP, 정적비열분의 정압비열은 항상 1보다 크다. 그 얘기 뭐냐? CP가 CV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선 1번이죠. 무색 무취의 가스다 이렇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래서 냄새로 우리가 누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가 암모니아입니다. 답은 1번. 44번 파라핀계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형의 화합물로서 불순물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도시가스의 원료는 여기서는 LNG, 액화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45번 다음 가스 중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 전도율은 비중이 낮을수록, 그죠? 비중이 낮을수록 열 전도율은 크다. 그러면 이제 비중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 무게에 대한 기체의 무게 비로 나타내죠. 그래서 29g 분의 분자량 M이 됩니다. 그죠? 그럼 분자량이 가장 적은 것이 마찬가지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수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 2, 그죠? 질소 얼마입니까? 14 곱하기 2니까 28이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는 44, 그죠? 황화수소 64입니다. 그죠? 그래서 29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가장 작은 것, 그게 열전도율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1번의 수소가 되겠습니다. 46번 가스 충전구에 따른 분류 중 가스 충전구에 나사가 없는 것은 무슨 형으로 표시하는가? 우리가 가스 충전구 구분은 세 가지 A, B, C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A형은 순나사형이고요. B형은 암나사, 그죠? 그 다음에 나사가 없는 것은 C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7번에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부치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부치제의 종류 크게 세 가지, 지금 THT라면은 석탄 냄새가 되겠죠. 석탄 냄새. 그 다음에 TBM, 양파 썩는 냄새입니다. 그죠? 양파 썩는 냄새. 그 다음에 DMS, 마늘 냄새죠. 마늘 냄새. 그래서 3번의 내용이 관계가 없다. 자, 48번 시간당 200톤의 물을 20cm의 내경을 갖는 PVC 관으로 수송했다. 관 내의 평균 유속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Q는 우리가 유속을 현재 구해야 되니까 Q는 A 곱하기 V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V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분의 Q가 되겠죠. 그죠? 그럼 A는 뭡니까?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우리가 관의 면적을 계산해 준다.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뭡니까? 내경. 그죠? 내경의 제곱이죠. D의 제곱. 내경이 20cm인데 답이 메다 단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0.2m 제곱입니다. 그죠? 여기에 요거 분의 Q랑 시간당 200톤입니다. 그죠? 200톤이니까 시간, 그죠? 200톤. 그러면은 2만 킬로다. 그죠? 2만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또 메다 단위. 그러면은 세제곱미터, 우리가 봤을 때는 200 세제곱미터. 200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됩니다. 그죠? 시간당이니까, 그죠? 시간당. 그러면은 현재 유속은 S 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3600으로 나누어 줘야 초당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약 1.8,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에 원통형의 관을 흐르는 물의 중심부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하였더니 정압과 동압의 차가 수주 10m이었다. 이때 중심부의 유속은 약 몇 메다 퍼 세크인가? 그죠? 유속 V는 어떻게 돼요? 루트 2GH죠. 예. 자, 2 곱하기 G는 중력과 속도 9.8. 그죠? 그 다음 H는 여기서 수주, 그죠? 10m가 되겠죠. 곱하기 10. 이렇게 적용하면 답은 2번의 14가 되겠습니다. 자, 50번 다음 중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의 수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치기 자체는 우리가 수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수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소 또는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배관 또는 이와 접촉하는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에카 분리 장치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이 수치기가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저압식 공기 에카 분리 장치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치는, 자, 우리가 저압식 에카 분리 장치에서 사용되지 않는 거, 여기서는 4번의 중간 냉각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 냉각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식 에카 분리 장치, 고압식 에카 분리 장치에서 사용되어지는 장치가 중간 냉각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2번 다음 중 비접촉식 온도계에 해당하는 것은, 비접촉식 온도계, 우리 광고 온도계, 광정관식, 방사 온도계, 색 온도계,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는 광고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53번 공기 에카 분리기 내에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한다. 1kg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의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제거하는 거, 우리가 화학식 보면은 NaOH 플러스 이산화탄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거가 되는데, 현재 킬로그램 단위 분자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80g이 됩니다. 그죠? 80g.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 23, 그죠? Na 23이고요. O가 16, 수소가 1입니다. 그죠? 그게 2몰이 있으니까 총 더해서 2몰 값을 하면 80g이 됩니다. 그 다음에 CO2는 44g이죠. 44g. 그래서 80g을 44g으로 나누어주면 1.8, 그죠?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왜? CO2 1kg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근데 지금 뭐예요? 원칙적으로 CO2 44kg를 제거하기 위해서 80kg이 필요합니다. 근데 1kg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하냐 이거니까 80을 44로 나누어주면 그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다음 중 주철관에 대한 접합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플레어 접합이죠. 플레어 접합은 동관의 접합법입니다. 압축이음, 그죠? 나팔형으로 동관의 끝을 나팔형으로 넓혀서 우리가 연결하는 것, 플레어 접합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왕복식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왕복식 펌프, 우리가 피스톤, 플랜저, 다이어프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플랜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심식, 터빈하고 볼루트죠. 터빈, 볼루트. 그 다음에 기어 펌프나 베인 펌프는 회전식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4번의 플랜저가 답이 되겠다. 자, 56번 변화가 큰 곳에 사용되는 정압계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정압계 특성, 정특성, 동특성, 유랑특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특성은 2차 압력과 유랑과의 관계입니다. 2차 압력과 유랑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특성,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동특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랑특성은 밸브의 열림과 유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유랑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7번 다음 중 상온 취성의 원인이 되는 원소는, 상온에서 취성이 발생하는 건 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 자, 58번 2000rpm으로 회전하는 펌프를 3500rpm으로 변환하는 경우 펌프의 유량과 양정은 몇 배가 되는가? 우리가 펌프의 상사법칙이죠. 그래서 유량은 회전수 변화량의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정은 회전수 변화량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죠? 제곱에 비례. 그 다음에 동력은 회전수 변화량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구하는 것이 유량과 양정이다. 그죠? 그럼 유량을 먼저 보게 되면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회전수 변화량 2000분의 3500. 그죠? 이대로 계산하면 1.75가 되겠고, 양정을 계산하면 제곱에 비례한다. 자, 2000, 3500 회전수 변화량 여기에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3.06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동력 같으면 세제곱이니까 2000분의 3500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59번에 소용돌이를 유체중에 일으켜 소용돌이의 발생수가 요속과 비례하는 것을 응용한 형식의 유랑계는 여기서는 와류식이 되겠습니다.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와류식을 얘기하고 있다. 자, 60번 도시가스의 가스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위해 냄새가 나는 물질을 첨가하고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농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부치제 측정법이 되겠죠. 부치 농도 측정 방법. 그래서 사람에 의한 측정 방법이 오더 미터법, 그 다음에 주사기법, 그 다음에 냄새 분석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스 분석기 햄펠법은 관계없죠. 우리가 가스 분석기에 의한 것은 무치실법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햄펠법은 부치제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